네, 이번 영상에서 2장 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곡선이고요. 자, 공간곡선을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특강 영상에서 일변수 벡터 함수에 대해서 극한연속 미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일변수 벡터 함수가 바로 여기 공간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알파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i는 실수의 부분집합이고요.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린 구간 하나에 실수 하나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한 점으로 대응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곡선이라는 이 정의는 이런 일변수 벡터 함수를 공간곡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 오브 t는 t에 관한 실함수, 일변수 실함수고요. y도 g도 다 그렇습니다. 실함수들입니다. 쉽게. 자, 그리고 요 xt, yt, gt를 성분함수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왜 공간곡선으로 나타나는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공간곡선을 이제 미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미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벡터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하는 거는 이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미분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t0에서 미분계수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도함수 형태로 해서 여기가 t0 대신에 그냥 t를 넣고 이렇게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 극한이 존재하면 그때의 값을 요 원래 주어진 공간곡선의 도함수라고 하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 자체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만 그 결과 역시 벡터입니다. 벡터. 원래 이 공간곡선도 벡터였죠. 벡터 함수니까 벡터죠. 미분을 해도 하나의 벡터가 된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접벡터가 됩니다. 접벡터. 자, 그게 여기 밑에 이게 왜 이제 미분이 접벡터가 되냐라는 시각적인 좀 설명인데 여기가 이렇게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알파라는 곡선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점이 여기 있다 생각해 보면 이제 t가 t라는 특정 시간에 알파 오브 t는 벡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벡터는 점으로도 인식될 수 있고 그러니까 벡터의 끝점, 종점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 점을 이 곡선이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t 시간에 이 벡터의 끝점은 여기고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끝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요 벡터가 정해지는데 이 두 벡터 여기서 요 벡터를 빼면 빨간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면 빨간 벡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분자가 되고요. 분자가 되고 거기에 어떤 실수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점점 요 벡터가 이렇게 점점 알파 t에 근접을 해 가겠죠. 요 벡터가 델타 t가 0으로 근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요 점에서 알파 오브 t 요 끝점에서의 접선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쵸? 직관적으로 수렴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요 도함수, 공간곡선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이 점에서 t점에서 정해진 t점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나타낸다라는 게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보죠. 예제 2.1.1이고요. t에 관한 스칼라 t에 관한 실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일변수 실함수가 이렇게 xyz가 있다고 한다면 알파 t라는 공간곡선을 u1과 u2와 u3 앞에 이런 실함수를 곱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곡선을 미분한 도함수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증명하라 라는 거죠. 예, 증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그죠? 알파 t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니까 자, x 오브 t를 그냥 x라고 써보겠습니다. 1,0,0이 u1이죠. 그죠? y고 0, 1, 0이 u2고 g에 0, 1이 u3입니다. 자, 요거를 벡터 좌표 형태로 나타내면 x, y, g가 되겠죠. 그죠? 자, 제 앞에 영상에서도 이 벡터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성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dt분의 dx, dt분의 dy, dt분의 dg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미 극한 연속 미분을 할 때 제가 요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다시 나타내 보면 또 다르게 써보면 dt분의 그러니까 dx dt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x 프라임 오브 t, t에 대한 미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y 프라임 오브 t, g 프라임 오브 t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요걸 다시 u1, u2, u3를 거꾸로 되돌리면 x 프라임 오브 t의 u1 플러스 y 프라임 오브 t의 u2, g 프라임 오브 t의 u3. 네, 요런 자연표구장의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미분했으니까 그냥 각각 성분함수를 미분하면 된다. 그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분 기하학 이 영상 이후로는 제가 다루는 함수들은 무조건 1, 2, 3, 4번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함수들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분적 분학이나 해석학에서는 연속함수냐 아니면 미분 가능한 함수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할 때 가능하지 않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뭐 예외에 대해서 판례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미분기하학은 일단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미분을 해보겠다 뭐 접선을 구해보겠다 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분이 일단 불가능한 함수는 저희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분이 다 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다루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고 이제 추후에 진도를 나갑니다. 첫 번째 전제는 저희가 다루는 함수는 일단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개, 2개 도함수, 무한번의 도함수까지 다 미분 가능한 친구들만 가지고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다뤘던 일변수 실함수 y는 f of x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좀 전에 봤던 공간곡선으로 정의되는 일변수 벡터 함수 그런 것도 되고 또 저희가 벡터장이라고 앞에서 배워봤죠. 벡터장 한 점이 정해지면 어떤 접벡터가 되는 그것도 나름 다변수 벡터 함수잖아요. 그죠? 정의역의 x, y, g 세 변수가 정해지면 치역의 벡터 하나 거기도 일종의 좌표 하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접벡터 하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변수 벡터 함수 다 포함해서 하여간 무한번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만 다루겠다. 이게 아니면은 다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적 분학에서 배운 것처럼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함수가 된다. 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변수 벡터 함수도 이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모든 연속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볼드체로 제가 벡터 함수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t에 관한 일변수 벡터 함수를 제가 주로 이렇게 진하게 볼드체로 표현을 할 거고 파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변수 실함수입니다. 뭐 여기는 스칼라 함수라고도 했는데 그럴 때 여기 6가지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 2개 벡터 함수를 더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더하는 거다. 미분은 선형성이 있잖아요. 그죠? 선형성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 이 두 벡터 함수를
내적, 벡터 함수도 벡터 함수이기 이전에 벡터니까 내적을 할 수 있죠. 그쵸? 우리 앞에서 벡터 장을 가지고 내적을 해봤잖아요. 그죠? 전별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벡터 장은 사실상 함수지만 내적이 됐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1변수 벡터 함수 역시도 함수이기 전에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이 가능하고, 그 내적한 결과가 사실 실수잖아요. 벡터끼리 내적하면. 그 실수, 사실은 t에 관한 실함수가 되겠죠. 예, t에 관한 실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곱의 미분처럼, 예, 이 친구를 먼저 미분하고, 예, 내적하고 이 친구를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법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적도 두 벡터를 외적한 거에 벡터 함수죠. 결과가 이 벡터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거는, 예, f라는 함수를 먼저 t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와 g라는 벡터를 외적하고, 그리고 f와, 예, t에 대해서 미분한, 예, g라는 함수를, 이것도 벡터죠. 예, 를 외적을 하겠다. 이것도 곱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파이라는 일변수 실함수, 우리가 흔히 뭐 x 정해지면 y 실수 정해지는 그런, 예, 그런 실함수를 이 벡터 함수 앞에 곱했다. 예, 어떤 뭐 벡터의 실수배인 거죠. 근데 이제 상수배가 아니라 요 곱해지는 게 t에 관한 함수라는 겁니다. t에 관한 함수. 자, 그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앞에 함수를 미분하고 이 뒤에 벡터 함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함수를 미분하고 앞에 실함수를 곱하고, 이렇게, 예, 이거 여기도 마치 곱의 미분법처럼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F번은 B번과 C번이 증명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위에서 이 내적이, 벡터 함수끼리 내적이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처음에 여기 F라는 벡터랑 G 크로스 H라는 하나의 벡터를 생각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크로스니까 여기 곱의 미분이 또 적용되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곱의 미분이니까 이번엔 요걸 미분하고 놔두고 이번엔 요걸 미분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요건 사실 B번과 C번이 증명이 되면 2번은 자연스럽게 BC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 C번이 증명되면 그대로 증명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F와 G 크로스 H를 하나의 벡터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죠? 그러면 요걸, 예, 곱의 법칙 성립하면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냅두고, 예, 앞에 거를 냅두고가 요만큼입니다. F를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곱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얘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2번과 20번은 BC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아무튼 요 6가지 성질이 성립한다. 아, 되게 신기하죠. 네, 내적이건 외적이건 그냥 함수를 곱한 거건 다 곱의 미분처럼 비슷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미분을 할 때. 자, 그리고 4번은 되게 자명한데, 네, 공간곡선 또는 일반수 벡터 함수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예, 자연표구 장 U1, U2, U3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자연표구 E1, E2, E3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자연표구장이 시점이 원점으로 아예 정해진 거잖아요. 요거는 위치 벡터니까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요 좌표인 위치 벡터죠. 그쵸? 그러니까 위치 벡터니까 사실 표구장으로 이렇게 쓰더라도, 예, 시점이, 이 표구장의 시점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1, E2, E3로 써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6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증명을 하면, 예, 요거는 받아들여지니까 4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번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죠. 근데 이거 증명하기 전에 F라는 이
일변수 벡터 함수를 f of t라고 해봤겠죠. 그래서 벡터 함수니까 f1 of t, ft of t, f3 of t라고 성분 함수를 줬고, g라는 일변수 벡터 함수를 g1, g2, g3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두 벡터를 더해보죠. f와 g를 더하면 f1, g1, f2, g2, f3, g3가 되겠죠. f와 두 벡터를 더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벡터 함수잖아요. t에 대해서 이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런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f1에 g1에 f2에 g2에 f3를 미분하고 g3를 미분하고가 되죠. 이거 그냥 성분끼리 나누면 이 친구만 모으면 f 벡터의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죠? 한 번 더 써 드릴까요?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에 g1 프라임, 이렇게 각각 성분으로 나눠지고, 요 첫 번째 게 f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죠. 아니면 이렇게 써보죠. dt분의 df 벡터 dt 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 미분한 거다. 네, 선형성 있다. 미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두 번째 내적한 거 f라는 벡터 함수와 g라는 벡터 함수를 내적한 거를 미분하면 이런 곱의 미분처럼 성립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dt분의 d에 f랑 g랑 내적을 해보면 dt의 d에 내적을 한 거는 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럼 f1 g1, f2 g2, f3 g3 이렇게 일단 내적의 결과하고, 요거를 이제 미분하겠다 그러면 이 f1, f2, f3, g1, g2, g3는 그냥 일변수, t에 관한 일변수 실함수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를 미분한다고 하니까 곱에 미분하면 되죠. 각각의. 이렇게 하면 f1의 프라임 g1 플러스 f1의 g1 프라임이 요거 미분한 거고, 플러스 f2 프라임 f2 g2 프라임 f3 프라임 f3 g3 프라임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모읍니다. 요 프라임만 f 프라임 붙은 친구를 요렇게 세 개 모으면은 내적이 되죠. 그죠?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이란 벡터와 그 다음에 g1, g2, g3라는 벡터를 내적한 게 지금 요렇게 세 개를 모은 게 되죠. 그죠? 나머지 요 친구를 모으면 f1이랑 요 벡터와 g1 프라임, g2 프라임, g3 프라임의 벡터를 내적하게 된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요 벡터는 f라는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여기는 g라는 그냥 벡터죠. 여기는 f 벡터에 g라는 벡터를 미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 f, g, f의 d,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b 두 번째도 간단히 증명이 됐습니다. 네, C1도 이제 외적도 역시 곱의 미분 법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일단 뭘부터 해보냐면 친구를 해보겠습니다. 좌변부터. 자, 좌변을 보면 요거죠.
dt 요거 dt분의 d에 이게 크로스니까 E1, E2, E3고 F1, F2, F3, G1, G2, G3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외적을 자 요거를 dd고 외적이니까 F2, G3 빼기 F3, G2 그 다음에 F3, G1 빼기 F1, G3 F1, G2에 F2, G1 예,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각각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미분한 거는 F2, G3 예, 플러스 F2, G3 미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3, G2 마이너스 F3, G2 프라임 예, 요게 이제 X성분 미분한 거고요. Y성분 미분하면 F3 프라임 G1이 되고 플러스 F3의 G1 프라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F1의 마이너스 F1 G3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게 Y 성분을 미분한 게 되고 마지막으로 G 성분 미분하면 F1 프라임의 G2 플러스 F1 G2 프라임 그리고 마이너스 미분하고 이제 곱하고 미분하고가 됩니다. 네, 좀 복잡한데 일단 좌변은 이렇고요. 저 우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 자, 우변을 보면 요 항은 지금 외적이죠. E1, E2, E3에 요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 성분 미분한 거잖아요. 자,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이고 G라는 벡터는 그냥 G1, G2, G3. 예, 이게 바로 요만큼 항목입니다. 그죠? 우변 플러스 옆에 여기 항은 비슷한 방법으로 E1, E2, E3에 F1, F2, F3에 예, G1 프라임, G2 프라임, G3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일단 예, 요거 먼저 전개를 해보면 F2 프라임에 G3 빼기 F3 프라임이 G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 여기서도 X 성분 계산해서 여기다 미리 더하면 되죠. 나중에 이렇게 할 건데 여기 X 성분을 미리 지금 여기다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리 더하면 플러스 네, F2 G3 프라임 F3 G2 프라임 네, 여기서 X 성분을 모은 거고 이번에 여기서 Y 성분 모으면 자, F3 프라임 G1 F1 프라임 G3가 됐고 여기서 모으면 플러스 F3의 G1 프라임에 네, 마이너스 F1의 G3 프라임 이렇게 되죠. 네, 이게 Y 성분 모았고 또 G 성분끼리 모으면 F1 프라임 G2에 F2 프라임 G1 그리고 F1 G2 프라임 F2 G1 프라임 예, 여기 G 성분끼리 모았습니다. 비교해보면 얘랑 X 똑같고 Y 똑같고 G좌표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번거롭지만 간단히 증명됐습니다. 자, 네 번째 성질은 이 벡터 함수 F에다가 스칼라 함수, 실함수를 곱한 거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봅니다. 자, 요거 자 dt 파이 F 이렇게 해보면 dt 여기 F라는데 파이라는 함수를 실함수니까 그냥 예, 파이 오브 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냥 실함수 y는 fx처럼 그거를 이 벡터 함수 f에 곱했으니까 성분마다 곱하겠습니다. 파이에다가 f1, 파이 f2, 파이 f3가 되는데 이 친구 이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자, 그러면 F1도 실함수, 이번엔 파이도 실함수끼리 다 곱한 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X 성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곱의 법칙에 따라서, 곱의 미분에 따라서 파이 F1, 파이 F1 프라임이 되고, 파이 F2,
파이 F2 프라임, 파이 F3에다가 파이 F3 프라임.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자, 요거 따로따로 모으면 되죠. 요거만 모으면 파이 프라임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파이 프라임을 앞으로 뺄 수 있고 F1, F2, F3가 되고, 자, 이번에 뒤에 있는 거, 이 친구를 하면, 네, 파이가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고 F1, F2, F3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네, 파이 프라임 오브 t가 되고, 이 친구는 그냥 f라는 벡터 함수고, 파이에다가 이 친구는 f라는 벡터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곱의 미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다음 2번과 F번은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앞에 B번, C번 두 개의 B번과 요 C번의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하면 충분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자, 점 P 공간상에 P1, P2, P3라는 좌표를 가진 점이 하나 있고요. Q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엔 Q가 0벡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점 P를 지나고 요 0벡터가 아닌 Q벡터를 방향벡터라는 직선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제가 1장에서 점 방향벡터 표현이라 그랬죠. 이 직선에 한 점을 지나고 요 방향의 벡터를 가지는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벡터를 전개를 하면 요 P벡터와 Q벡터에 T를 곱한 거를 더했으니까 성분끼리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연스럽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면 이번에는 이제 곡선인데 G 좌표가 0이기 때문에 XY 평면 위에서만 나타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X는 A 코사인 세타고 Y는 A 사인 세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원이죠. 그죠? 원이죠. 반지름이 A인, 물론 여기서 A는 뭐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원이면 자, T는 이제 마이너스 1 실수 전체인데 예를 들어 T가 0일 때는 뭐라고 해볼까요? 0이면 A, 0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T가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T가 0에서 점점 양수로 커지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파이까지 가면 되는데 t는 더 커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파이 계속 t가 점점 커질수록 요 식의 반식의 방향으로 계속 무한히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 그러니까 자치는 지금 반지름 a인 원 하나로 보이겠지만 t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뭔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은 2번과 비교해서 요 G좌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G좌표가 없으면 X, Y 좌표는 지금 이 반지름이 A인 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G축 위에서 XY 평면을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반지름이 A인 원으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G좌표가 생겼기 때문에 T가 점점 커 나가면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한다면 위로 점점 올라가겠죠. T가 커짐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원을 그리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힐릭스라고 합니다. 나선, 원형 나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게 요게 곡선이 원을 한 바퀴 딱 돌 때 여기가 한번 꼬여서 요 위치로 차지하거든요. 그쵸? 원 위치로 오겠죠? 꼬불꼬불 까베기처럼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왜냐하면 여기 원을 한 바퀴 돌 때 여기서 원을 한 바퀴 돌 때 같은 x, y 좌표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얼만큼 올라가죠? 2파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벌어진 이 간극이 2파이
B죠. 2파이 B. T가 2파이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피치는 2파이에 요 B를 곱한 B가 요 힐릭스의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네, 다음 4번은 뭐 X 성분, Y 성분, G 성분인데 여기도 G 성분 0이니까 XY 좌표 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공간곡선이 될 텐데 뭐 평면곡선이죠. 뭐 평면곡선이 될 텐데 X 좌표, Y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X는 T 플러스 3, 물론 X 오브 T라고 해도 되고요. Y 좌표는 T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T는 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죠. 이거 어서 많이 본 2차 곡선이죠. 그죠? 포물선. 꼭지점이 3,3인 포물선이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포물선이구나 생각하는데 저희는 T라는 매개변수로 이렇게 나타났고 T가 0일 때를 보면 T가 0일 때를 보면 330이죠. 그죠? 330. 여기가 T가 0일 때고 T가 양수로 계속 커져 나가면 이렇게 곡선이 움직여 나갑니다. T가 음수로 가면 이 방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T가 음수에서 점점 커져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와서 T가 0이고 T가 양수로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굉장히 매개변수로 나타낸 이런 공간곡선은 이런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줍니다. 마치 전자 하나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자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